이런 거 배워서 뭐 하게? 넌 양이나 치며 살 운명이야. 아버지가 한글 노트를 불에 던졌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 제국의 후손이 왜 작은 나라 말을 배우냐고요? 러시아가 바로 옆인데 대체 왜 한국어냐고요? 18살 소녀는 그날 밤게르 밖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양 몰고 밤에는 몰래 한글을 썼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양가죽에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갈 돈이 없었어요. 소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말. 7년을 함께한 친구 아라를 팔기로요.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몽골 초원에서 수만 가정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가문의 보물까지 팔아서요. 그런데 이 소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글로벌 본부 몽골 총괄이에요. 몽골 정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러시아 기자가 물었어요. 왜 몽골 청년 대부분이 한국 편입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문자를 빼앗았어요. 한국은 한글을 나눠줬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년을 공개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구리입니다. 올해 26살이에요. 지금은 네이버 글로벌 본부에서 몽골 사업 총괄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7년 전만 해도 저는 양 200마리를 돌보는 유목민 소녀였어요. 2017년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600km 떨어진 초원 한가운데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양치기셨고 어머니는 펠트 공예를 하셨죠. 남동생 돌고르는 아직 어렸고 집안 살림은 오로지 양 떼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들에게 물을 주고 낮에는 초원을 돌며 풀 뜯기는 걸 지켜봤어요. 해가 지면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저녁 먹고 잠드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초원에서 태어나면 초원에서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그해 여름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중국 통신회사가 기지국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집 바트 아저씨가 중고 스마트폰을 하나 샀어요. 울란바토르에 다녀온 아들이 사온 거라고 했죠. 우리 마을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집은 그 집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바트 아저씨가 우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거 보여줄게.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마을 사람 15명이 모였어요. 화면이 켜지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게임 대회가 나왔어요. 롤드컵 결승전이었습니다. 한국팀과 중국팀이 싸우고 있었어요. 화려한 그래픽, 빠른 손놀림, 수만 명의 함성.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게임이야. 한국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그 이름을 그날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제가 사는 초원과 너무 달랐어요. 저기는 양 냄새가 안 나겠구나. 저기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겠구나. 저기 사람들은 뭘 하며 살까?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우승했어요.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바트 아저씨 집에 갔습니다. 양 몰고 오면 바로 달려갔어요. 유튜브로 한국 게임 방송을 봤어요. 게임 설명이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신기했어요. 그 글자들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바트 아저씨 아들이 울란바토르에서 왔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빠 이 글자가 뭐예요? 한글이야. 한국 글자.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유튜브에 강의 많아.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한국어 배우기를 검색했어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한글 첫걸음. 자음과 모음.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는 노트에 베껴 썼어요. 고, 노, 덜, 리. 이상한 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했어요. 규칙이 있었거든요.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글자가 된다고 했어요. 기역, 아가, 니은, 아, 나. 오, 이거 쉬운데? 몽골 문자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저는 매일 밤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종이가 부족하면 양가죽에 썼어요. 펜이 떨어지면 수트로 썼고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양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는 몰라. 나 한국 갈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느렸지만 게임 화면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공격, 방어, 체력, 만화. 게임 단어부터 외웠습니다. 2달째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바트 아저씨가 보여준 거였습니다. 도깨비. 저승사자와 도깨비 신부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주인공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갈 거야.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울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다. 초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3달째 저는 간단한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드라마 보며 따라했어요. 6달이 지났을 때 드라마를 자막 없이 70%쯤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트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너구라 진짜 한국어 배운 거야? 네, 조금요. 학원 안 다니고 드라마로 배웠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한국 갈 돈 있어? 돈.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도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비행기표, 생활비, 학비. 전부 돈이었죠. 그날 밤 저는 초원에 앉아 울었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요. 꿈은 생겼는데 갈 수가 없구나. 이게 운명인가? 결국 난 여기서 양치기로 죽는 건가? 그때 제 곁에 아랄이 왔어요. 아버지가 제 11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말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한 제 친구였어요. 아랄이 제 볼을 비볐습니다. 마치 왜 울어?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랄의 목을 안았습니다. 아랄아, 나 어떡해? 한국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아랄을 팔면 500만 투그릭은 될 거야. 그 돈이면 한국 갈 수 있어. 아니야.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랄은 가족이야. 7년을 함께 했어. 어떻게 팔아?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랄을 볼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꿈을 위해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저는 19살이 됐어요. 한국어 실력은 많이 늘었습니다. 드라마는 거의 다 이해했고 유튜브 댓글도 쓸 수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에서 토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요.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4급 이상이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대요. 저는 시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시험장이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1년에 2번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응시료는 5만 투그릭. 제 용돈 3달치였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 안에 토픽 4급 따기. 그러려면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했어요. 유튜브에서 토픽 강의를 찾았습니다. 기출문제 해설, 문법 정리, 어휘 암기. 전부 무료였어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종이가 부족하면 양가죽에 썼어요. 추운 겨울게르 안에서 손이 얼어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너구라 요즘 왜 그래? 밤에 뭐 해? 그냥 책 읽어요. 무슨 책?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국어 공부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를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한국어예요. 한국어? 왜 이런 걸 배워? 한국에 가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너구라, 현실을 봐. 너는 유목민이야. 내 할머니도 나도 평생 이 초원에서 살았어. 내가 한국 가서 뭘 하겠어? 거기 가면 누가 널 받아줘.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은 있어? 여권은? 비행기표는? 한국 가서 어디서 살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꿈만 있었어요. 꿈 꾸는 건 좋아.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여기서 양 잘 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한 거야. 한국 같은데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게르 밖에 나와 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초원의 양측이 소녀일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저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했어요. 아버지 몰래 공부했습니다. 양치러 나가면 초원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연습했어요. 집에서는 이불 뒤집어 쓰고 폰으로 강의 들었고요. 2018년 봄 저는 울란바토르에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토픽 시험이요. 시험은 4월에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언니가 울란바토르 가는데 따라가도 돼요? 시장 구경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와? 이틀이면 돼요. 돈은 있어? 조금 모았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버스를 타고 10시간 걸려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처음 보는 대도시였습니다. 자동차, 빌딩, 사람들. 초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시험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교육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건물 앞에 수백 명이 줄 서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토픽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한계가 있었어요. 듣기는 괜찮았지만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어요. 시험 끝나고 땀에 젖은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떨어졌나?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급, 4급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했는데 양 치면서 잠도 안 자면서 아버지 몰래 공부했는데 3급이라니.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꼭 붙는다. 6개월 더 공부해서 10월 시험에 붙는다. 포기 안 해. 저는 공부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잠을 4시간으로 줄였어요. 양 돌보는 시간 빼고는 전부 공부에 쏟았습니다. 단어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100개씩 외웠어요. 기출문제를 수십 번 풀었고요. 10월 시험. 다시 울란바토르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은 첫 번째보다 쉽게 느껴졌어요. 듣기도 읽기도 자신 있게 풀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됐다. 결과 발표 날. 저는 폰을 들고 초원 한가운데 섰습니다. 양들이 주위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심호흡하고 결과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4급. 됐다. 저는 폰을 하늘로 던졌어요. 됐어. 4급이야. 양들이 놀라서 달아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초원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4급을 땄어. 그래서 뭐?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 비행기표, 생활비, 집세. 다 합치면 최소 1,000만 투그릭. 지금 제가 가진 돈은 고작 30만 투그릭이었어요. 저는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 제 친구를요. 7년을 함께한 가족을요. 아라를 팔면 500만 투그릭은 될 거야. 그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1년 전에도 했던 생각이요. 그때는 밀어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4급이라는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진짜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아랄의 목을 안았습니다. 아랄이 저를 바라봤어요. 7년 동안 저와 함께한 그 눈이요. 아랄아, 나 어떡하면 좋아? 아랄이 대답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18년 겨울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랄을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랄은 제 11번째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구라, 이 말은 내 평생 친구야. 잘 키워라. 작고 여린 망아지였던 아랄이 7년 동안 저와 함께 자랐습니다. 초원을 달릴 때면 항상 아랄과 함께였어요. 양떼를 몰 때도, 이웃마을 갈 때도, 밤하늘 별 보러 갈 때도요. 아랄은 제가 울 때 곁에 있어줬고 외로울 때 위로해줬습니다. 말이지만 말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아랄을 판다고? 돈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7년 함께한 친구를 팔겠다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말을 몰래 팔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양 팔아서 겨우 생활비 버시고 어머니는 펠트 공예로 조금 벌고요. 동생 학기도 있었고요. 제가 한국 가고 싶으니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초원에 앉아 아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라라, 내가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꿈을 포기할까? 아니면 너를 포기할까? 아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검은 눈동자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라를 팔기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트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는 마을에서 말거래를 가끔 하셨거든요.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라를 팔고 싶어요. 아저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랄? 내 아버지가 선물한 말? 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저씨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한테 말 안 하실 분이었으니까요. 한국 가려고요. 한국? 네. 한국 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요. 아저씨가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구라, 진심이야? 네. 한국 가서 뭐 할 건데? 네이버요. 네이버? 네. 네이버에 취직하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이버가 몽골에도 온대요. 제가 한국에서 배워서 돌아오면 네이버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있구나. 네. 토픽 4급도 땄어요. 토픽. 그 한국어 시험? 네. 아저씨 눈이 커졌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혼자 공부해서 4급 땄어? 네.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내가 알알 살 사람 찾아볼게. 근데 아버지한테는 몰라요. 제가 떠나고 나서 알려드릴 거예요. 너구라. 아저씨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실 거야. 알아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면 절대 보내주지 않으실 거예요. 아저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후 바트 아저씨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웃마을 부자가 아라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500만 투그릭. 제가 예상한 가격이었어요. 거래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18일. 그날까지 저는 매일 아랄과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이니까요. 아랄과 초원을 달렸습니다. 눈 덮인 하얀 초원 위를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랄의 갈기를 잡고 달리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랄아, 미안해. 내가 없으면 난 평생 이 초원에 갇혀 있을 거야. 넌 나한테 날개를 줬어. 네, 덕분에 한국에 갈 수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랄이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 괜찮아. 가. 저는 아랄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랄의 갈기에 떨어졌어요. 7년 동안 울지 않았는데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12월 18일 새벽. 이웃 마을 사람이 아랄을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양떼 돌보러 나가셔서 안 계셨습니다. 저는 아랄의 고삐를 그 사람에게 건넸어요. 잘 키워주세요. 걱정 마. 좋은 말이야. 잘 키울게. 아랄이 끌려가며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아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에는 500만 투그릭이 있었습니다. 제 꿈의 첫 번째 비용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아버지께. 죄송해요. 아버지 몰래 아랄을 팔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제가 팔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국에 가요. 아버지가 반대하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저는 양치기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벌어 올게요. 아버지, 저 원망하지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 아버지한테 새 말 사드릴게요. 알알보다 더 좋은 말로요. 사랑해요, 아버지. 너굴 드림. 편지를 침대 밑에 숨겨뒀어요. 제가 떠난 후에 아버지가 찾으실 거예요. 그 후로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한국에서 살 곳도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몽골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2019년 2월 20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주무셨습니다. 동생도 자고 있었고요.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게르를 나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양 치며 사신 손이었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 꼭 성공할게요. 기다려주세요. 게르를 나와 걸었습니다. 눈 덮인 초원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얀 눈을 물들였습니다. 제 고향이었어요. 19년을 산 제 세상이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울란바토르행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초원이 멀어져 갔습니다. 제 고향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새 시작의 눈물이야. 12시간 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루 먹고 다음날 인천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땅이 멀어져 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눈 덮인 산맥.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알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얼굴도 떠올랐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꼭 성공할게요. 3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나라가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굴 넌 할 수 있어.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몽골 초원의 바람보다 덜 차가웠어요.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걸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요. 한국에 왔다. 진짜 왔다. 이제 살아남아야 해.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을 나처럼 밝혔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쏟아져 나왔고 자동차가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예쁜 원룸에서 살았어요.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둔 몽골인 커뮤니티 주소가 있었습니다. 대림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 몽골 사람들이 있고 싼 방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었어요.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했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2번이나 잘못 내렸습니다. 대림역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역에서 나오니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는 게 느껴졌어요. 몽골 식당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몽골 분이세요? 카운터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몽골어로 대답하셨습니다. 몽골 사람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울 것 같았어요. 익숙한 말을 들으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 오늘 몽골에서 왔어요. 잘 곳이 없는데요. 아주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혼자 왔어? 몇 살이야? 19요. 19? 어휴. 어린 게 혼자 왔어. 아주머니가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내주셨어요.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방구하는 거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식당 구석에서 잤습니다. 바닥이 딱딱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붕이 있고 따뜻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주머니가 고시원이라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방이 아주 작았어요.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요.
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2평이 안 됐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몽골 초원이 아니야. 여기는 서울이야. 내가 꿈꾸던 곳이야. 돈이 문제였습니다. 500만 투그릭.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 월세 30만 원, 생활비 30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3개월이면 바닥 났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비자도 관광 비자였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결국 찾은 건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몽골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몽골 사람이라서 가능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했습니다. 접시, 그릇, 냄비.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거의 안 남았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몽골로 돌아가야 하나? 그때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구라, 너 한국어 잘하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봐. 그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워킹홀리데이? 네. 18세부터 30세까지 신청 가능해.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야. 저는 그날로 알아봤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한국-몽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을 읽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몽골 국적자 건강한 자 범죄 경력 없는 자. 저는 조건에 맞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어요. 여권 사진 건강진단서 재정증명. 재정증명이 문제였습니다. 최소 300만 원 잔고가 필요했거든요.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잠깐 빌려줄게. 통장에 넣었다가 서류 떼고 바로 돌려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구했어요. 시급 9,000원. 설거지보다 나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2천 원. 한 달이면 216만 원.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도 조금 남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했거든요.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최소 대졸 학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고졸도 아니었습니다. 검정고시부터 쳐야 했어요. 편의점 일 끝나고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역사. 독학으로 준비했어요. 2019년 8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결과는 합격. 저는 고졸 학력을 얻었어요. 이제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갈 돈도 시간도 없었어요. 방송통신대학을 알아봤습니다. 학비가 싸고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수 있대요. 4년제 대학이었습니다. IT학과에 지원했어요. 합격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대학생이 됐어요. 새로운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의점 알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수업.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과제와 복습.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수면. 하루에 8시간 잘 수 있게 됐어요. 설거지할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자바, 파이썬, HTML, CSS.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웹 개발이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달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3월 마지막 주 편의점 사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너구라, 미안한데 편의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손님이 너무 없어.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몽골로 돌아가야 하나? 비행기도 끊겼는데. 그때 몽골 식당 사장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너구라 지금 어때? 힘들죠? 네. 편의점이 문 닫았어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살래? 손님은 줄었지만 배달은 잘 돼. 배달 알바 하나 구하려던 참이야. 숙소도 줄게. 식당 2층에 방 하나 있어.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너 한국어 잘하니까 배달 받을 때 도움돼. 저는 그날부터 식당 2층에서 살며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 주문받고 포장하고 배달 나가고. 월급은 200만 원. 월세도 안 내고 밥도 식당에서 먹으니 돈이 모였어요. 2020년 여름 저는 토픽 5급을 땄습니다. 4급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밤마다 공부한 결과였어요. 배달 일 끝나고 새벽 2시까지 토픽 공부했습니다. 6월에 시험 봐서 8월에 결과가 나왔어요. 5급 합격. 저는 혼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됐어, 5급이야. 하지만 그날 밤 몽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언니. 응, 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아프신데? 병원 갔는데 진폐증 사기래. 언니, 빨리 와. 제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기요? 의사가 1년 남았대. 길어야 1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 지금 갈게요. 비행기 끊겼어. 언니,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 말씀 좀 바꿔줘. 전화기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구라. 내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는 약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너 공부 열심히 해. 네이버 가려면 대학 졸업해야 하잖아. 4년은 버텨야지. 아버지, 제발 버티세요. 제발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약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아버지, 버틸게. 그날 밤 저는 식당 2층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반. 아버지를 1년 반 동안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몰래 떠나던 새벽. 잠든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빨리 졸업하자. 더 빨리 취직하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자. 저는 공부량을 3배로 늘렸습니다. 배달 일 끝나고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학기당 최대 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도 계절 학기를 들었고요. 2020년 여름부터 2023년 겨울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2021년 여름, 저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제가 빨리 졸업할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이 답장하셨어요. 학점 인정제가 있어요. 자격증을 따면 학점으로 인정해줍니다. 정보 처리 기사 따면 6학점 인정. 저는 그날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 정보 처리 기사를 땄어요. 6학점이 인정됐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정확히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IT학 학사 학위. 졸업식에 혼자 갔어요. 학위증을 받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봐요. 제가 해냈어요. 이제 네이버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네이버 채용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글로벌 게임 서비스 확대 몽골 베트남 필리핀 시장 담당자 모집. 채용 조건을 읽었습니다. 대졸 이상 토픽 4급 이상 해당 국가 언어 원어민급 IT 기초 지식 보유자. 저는 조건에 완벽히 맞았어요. 토픽 5급의 대졸이고 몽골어는 원어민이었죠. IT도 전공했고요. 저는 서류를 넣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어요. 저는 몽골 초원의 양치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한국 게임을 보고 꿈이 생겼습니다. 한글을 독학으로 배웠고 아버지 몰래 말을 팔아 한국에 왔습니다. 4년간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진폐증 사기로 1년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듣고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일하며 한국과 몽골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2주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불합격. 서류 탈락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왜? 조건 다 맞는데?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구라, 네이버는 명문대 출신만 뽑아. SKY 아니면 카이스트. 방송통신대는 힘들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다시 지원했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7월 3번째 지원. 또 탈락. 9월 4번째. 또 불합격. 11월 5번째. 역시 탈락. 1년 동안 5번 지원했습니다. 5번 다 서류 탈락이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식당 2층 방에서 울었습니다. 왜 안 될까? 제가 뭐가 부족해?
한국어도 잘하고 IT도 전공하고 몽골어도 원어민인데 학벌 때문인가? 방송통신대라서. 그럼 저는 평생 못 가는 건가?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구라, 다른 회사 알아봐.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야. 카카오도 있고 쿠팡도 있고. 아니에요. 저는 네이버에 가고 싶어요. 왜? 제 인생을 바꾼 게 네이버 게임이에요. 롤드컵을 보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이버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집이 세네. 그럼 계속 지원해봐. 언젠간 되겠지. 2023년 11월, 저는 6번째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소개서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이버에서 새로운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글로벌 현지 채용 특별 전형. 학벌보다 언어와 현지 경험 중시. 해외 거주 경험 필수. 저는 조건을 읽고 떨렸습니다. 이거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새로 썼습니다. 5번 떨어진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썼어요. 저는 네이버에 5번 지원했습니다. 5번 다 떨어졌어요. 학벌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명문대 출신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몽골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양 200마리를 키우며 몽골 유목민의 삶을 압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간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을 압니다. 저는 토픽 3급에서 5급까지 독학으로 올라오며 한글의 위대함을 압니다. 네이버가 몽골에서 성공하려면 현지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닌 현장을 아는 사람이요. 그게 저입니다. 한 달 후 결과가 왔습니다. 서류 합격. 저는 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됐어. 서류 붙었어.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진짜? 네, 면접 보래요.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네이버 그린팩토리.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중고 정장을 샀습니다. 5만 원. 면접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고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5번 떨어졌다. 6번째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다. 2023년 12월 15일 면접 당일. 지하철을 타고 판교로 갔어요. 네이버 그린팩토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여기가 네이버구나. 내가 5번이나 도전한 곳이구나. 로비에 들어가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너굴님 들어오세요. 심호흡했어요. 아라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설거지하며 버틴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자기소개서 인상 깊게 읽었어요. 5번이나 지원했다고요? 네. 5번 다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네이버에 집착했어요? 네이버 게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2017년 몽골 초원에서 롤드컵을 처음 봤어요. 한국팀이 우승하는 걸 보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양치고 있었을 거예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치기 출신이라고요? 네. 18살까지 양 200마리 키웠어요.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다고요? 네. 게임 보면서 시작했어요. 한글이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고노돌리 24글자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잖아요. 왼쪽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말을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말 이름은 아랄이에요. 몽골어로 섬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제 11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신 말이었어요. 7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한국에 오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가난했어요. 제가 가진 건 아랄뿐이었어요. 목이 메였습니다. 꿈을 위해 팔았어요. 아버지, 몰래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른쪽 면접관이 물티슈를 건넸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아라를 판 돈으로 한국에 왔어요. 4년 동안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대학 다녔어요.
코로나 때 편의점이 문 닫아서 배달 일도 했어요. 아버지가 진폐증 사기라는 소식 듣고 3년 만에 졸업했고요.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요. RR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왼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네이버에 오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째, 네이버 게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둘째,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았어요. 백성을 사랑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저 같은 몽골 양치기 소녀도요. 셋째, 한국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식당 사장님이 코로나 때 숙소 주시고 비자 도와주시고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네이버가 몽골에서 성공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몽골 청년들과 한국을 이어주고 싶어요. 가운데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몽골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라를 찾아드리고 싶어요. 어디 팔렸는지 알아내서 비싼 값 주고 다시 사고 싶어요. 그리고 네이버 몽골 법인에서 몽골 청년들 가르치고 싶어요. 저처럼 초원에서 꿈꾸는 소녀들한테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 저는 네이버에 붙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네이버 신입사원이 됐어요. 글로벌 게임 서비스부 몽골 담당. 첫 출근날 사원증을 받았어요. 네이버 로고가 박힌 사원증.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양치기였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네이버 붙었어. 네이버? 한국 최고 IT 회사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다. 내 딸 잘했어.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해냈다. 진짜 해냈다. 2024년 3월 네이버 몽골 진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핵심 팀원으로 선발됐어요. 몽골어 가능하고 현지 사정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2024년 3월 울란바토르에 네이버 몽골 오피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몽골로 발령받았어요.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왔구나. 네. 네이버 다닌다며? 네. 몽골 사무실 만드는 일 해요.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그해 여름 저는 몽골 청년 300명을 채용했습니다. 네이버 몽골 게임 운영팀이었어요. 시골 출신도 있었고 빈민가 출신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꿈꾸던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한국어 IT 기술 게임 운영.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2024년 9월 몽골 네이버 게임 서비스가 론칭됐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6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 명. 1년 만에 1000명 채용. 2025년 현재 네이버 몽골 법인은 3,2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몽골 최대 IT 기업이 됐어요. 올해 가을 저는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발전 공로 훈장. 대통령이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어요. 아버지가 객석에서 우셨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양치기 소녀였어요. 한국 게임을 보면서 꿈을 꿨죠. 꿈을 이루려고 아버지 몰래 말을 팔았어요. 7년 함께한 친구 아라를요. 그 돈으로 한국에 갔고 설거지하며 공부했어요. 지금 저는 네이버에서 일해요. 3,200명의 몽골 청년을 고용했어요. RR 덕분이에요. RR이 저한테 날개를 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달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왜 몽골이 러시아가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RT 기자 올가가 왔습니다. 30대 러시아 여성이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너굴 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너굴입니다. 네이버 몽골 법인 부대표예요. 7년 전까지 양치기 소녀였고요. 기자 눈이 커졌습니다. 양치기요? 네. 양 200마리 키웠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 한글 RR 설거지 편의점 대학 네이버. 전부요. 기자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몽골을 보면 한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러시아는 우리 문자를 빼앗았어요. 한국은 한글을 나눠줬어요. 문자요? 네. 1940년 소련은 몽골 전통 문자를 금지했어요. 우리 조상이 700년 쓰던 문자를요. 키릴 문자를 강요했죠. 몽골어 쓰면 처벌받았어요. 문화 말살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은 정반대예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누구나 배울 수 있게요. 저 같은 양치기 소녀도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고노돌리 24글자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천재적이에요. 러시아는 우리 문자를 빼앗았어요. 한국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이유도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5년 통계예요. 몽골 수입 1위 한국, 몽골 투자 1위 한국, 몽골 청년 유학 1위 한국, 몽골 청년 취업 희망 1위 삼성, 2위 네이버, 3위 현대차. 러시아 기업은 100위 안에 없어요. 기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예요. 가장 신뢰하는 나라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자녀 유학 보낼 나라도 한국이 1위. 결혼하고 싶은 나라 사람도 한국이 1위예요. 저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몽골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형제나라로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는 70년간 우리를 지배했어요. 문자를 빼앗고 문화를 말살했어요. 한국은 10년간 우리와 함께 꿈꿨어요. 한글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줬어요. 지배와 존중의 차이예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굴 씨는 몽골이 러시아보다 한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한국-몽골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EU처럼요. 그럼 사실상 통합 아닌가요? 통합이라는 표현은 거부감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노돌리 이 24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게요. 러시아는 우리 문자를 빼앗았어요. 한국은 한글을 나눠줬어요. 몽골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예요. 한글은 사랑의 문자예요.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몽골 청년들은 한국을 사랑해요. 한글을 사랑해요. 세종대왕을 사랑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5년 후 몽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의 간판 절반이 한글일 거예요. 초등학교 필수 과목이 한국어일 거예요. 몽골 청년 절반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사실상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RT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에요. 러시아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이니까요. 지난 주말 저는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초원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선물 있어요. 뭔데? 따라오세요. 저는 아버지를 이웃마을로 데려갔어요. 거기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 주인이 나왔어요. 왔어요? 네. 준비됐어요? 응. 목장 주인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갈색 털의 검은 갈기. 아버지가 눈이 커졌어요. 이게 알알 아니야? 네. 제가 찾았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알아봤어요. 누구한테 팔렸는지 추적했어요. 여기 목장 주인한테 팔렸더라고요. 다시 샀어요. 3배 값 주고요. 아버지가 알알에게 다가갔습니다. 알알이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코를 비볐습니다. 아버지가 알알의 목을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구라. 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가 다 알아. 고생 안 했어요. 꿈 이뤘으니까요. 저도 알알의 목을 안았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알알아, 나 왔어. 미안했어. 고마웠어. 네,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알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자랑스러워. 지금 저는 26살입니다. 네이버 몽골 법인 부대표예요.
3,200명의 몽골 청년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5,000명이 될 거예요. 몽골 정부에서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표창을 받을 예정이에요. 한국-몽골 우호 증진 공로. 꿈을 꾸세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요. 초원의 양치기 소녀도 네이버 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예요. 고노덜리. 이 24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